반갑습니다. 주역 행복 처세술의 저자 산천인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지곤계입니다. 중지곤계는 중천건계와는 반대로 중천건계가 서성들의 세상이라면 중지곤계는 제자들의 세상입니다. 중지곤계는 6개의 효가 모두 엄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엄효는 지도자와 추종자라고 했을 때 추종자에 해당하고, 그리고 리더와 팔로워라고 했을 때 팔로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스승과 제자에서 제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에 비유하면 학생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중지공계는 제자들의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만 있는 세상에서 제자들이 서로 조화롭고 원만하고 행복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주역 괴사와 교사에서는 훌륭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역 행복 전세술의 본문을 살펴봅시다. 중지공계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산천인이 교재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교재 본문 내용을 읽으면서 부드럽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공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중지공계는 중천건계와는 반대로 유순하게 휴식하는 엄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천건계는 양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었다면, 이 중지공계는 휴식하는 상태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지공계는 블랙홀이 물질을 빨아들이듯이 에너지를 내부로 수렴한 활동이 극한에 도달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상태, 에너지를 축적하는 상태. 그리고 중지공계는 숨을 쉴 때 외부에서 가슴 속으로 숨을 들이마시는 활동이 극한에 도달하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천건계는 이제 숨을 이렇게 내뱉는 상태라면, 이 중지곤 상태는 숨을 들이마시는 상태. 이게 이제 극한에 도달하는 상태. 그리고 중지공계는 먹고 자고 휴식하는 등의 유순한 휴식으로 배가 불러서 더 이상 욕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부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지곤계의 명칭을 살펴보면 중지곤에서 곤이라는 것은 살이 찌고 통통한 것을 의미합니다. 중천건계에서 이제 건이 마를 건자, 몸이 마를 정도로 외부 활동을 해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빼빼 마른 상태, 그걸 건이라고 한다면, 이 중지곤 상태의 곤은 휴식을 충전을 충분히 해서 몸에 살이 찐 상태, 그 상태가 바로 곤입니다. 중지곤계는 등산에 비유하자면 외부의 에너지를 내부로 수렴하면서 산의 정상에서 산의 바닥으로 내려온 상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천건계가 이 산의 이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상태다. 이 중지곤 상태는 산의 정상에서 이 내려오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면서 내려오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지공계는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자기 초월의 욕구 등 모든 욕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서 가만히 휴식하면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지공계는 외부의 에너지를 내부로 축축하는 엄의 작용이 극한에 도달하여 휴식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 행복에 비유한다면
명상을 하는 스님처럼 욕구가 없는 상태에서의 무욕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야처럼 감추어 저장한 상태의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중직원 상태, 외부의 에너지를 내부로 축적하는, 그리고 명상하는 스님처럼 휴식하면서 충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중지공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중지공계는 6개의 효가 모두 엄효로 이루어졌는데 에너지를 내부로 모으는 엄의 유수간 휴식작용이 극에 도달한 상태이며 모든 효가 본계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상하 좌우 어디를 봐도 서로 홍하는 자기 없기 때문에 모두 엄이기 때문에 자기 짝이 없습니다. 짝이 있으려면 이 엄의 짝은 양인데 모두가 엄이니까 지금 이 중지공 상태는 짝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이 중지공 상태는 마치 자동차에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만 있고 가속하는 엑셀이 없어서 달리지 못하고 멈추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멈추어 있는 상태입니다. 브레이크 작용이 아주 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지몽매한 중생들이 자신들의 무지몽매함을 깨우쳐줄 부처님이 없어서 이 부처님은 스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승은 없고 무지몽매한 중생들, 즉 제자들만 있는, 이거는 제자들이었어요. 이 제자들만 있는 상태, 그러한 상태가 중지공계의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없어서 모든 중생들이 무지몽매한 채로 살고 있는 상태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엄의 특성은 과제가 주어지면 양처럼 자기 스스로 빨리빨리 해답을 찾으려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로 에너지를 소모해가면서 과제의 해답을 찾기보다는 느긋하게, 엄은 느긋합니다. 느긋하게 다른 사람이라면 뭐 스승이겠죠. 또는 부처님이겠죠. 또는 전문가에게 의존하면서 과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국가의 과제를 제기하여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보통 양입니다. 양. 스승이 이제 보통 이렇게 하죠. 양, 지도자는. 지금은 이제 엄이기 때문에 엄은 이렇게는 하지 않고 이 전문가는 다른 사람에게 해결을 부탁하거나 의뢰하여 그 해답을 수용하는 유순한 실무자, 유순한 중간관리자, 유순한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의 인생팔자, 그리고 이 인생팔자와 이 중지공계를 매칭을 시켜보면 어떤 사람의 인생팔자가 중지공계라면 전체적으로 보면 양효가 하나도 없고 모두 엄효이므로 이 사람은 인생 전체적으로 유순하게 휴식하면서 내부적으로 사업을 점검하는 게만 있고, 이 엄의 특성이 이제 확장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점검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점검하는 게만 있고 외부적으로 강건하게 활동하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기회는 없고, 만약 사업을 한다면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보수적인 전문사업체의 대표는 될 수 있지만 보수적인 전문사업체, 첨단 사업을 하는 진보적인 대기업의 회장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괴에서 상하좌우 어디를 봐도 홍하는 자기 짝이 없으므로 모두가 다 음입니다. 음이기 때문에 지금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힘든 인생길을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함께 여행할 파트너가 없는 것과 같으므로 외롭고 고단할 수 있지만
외롭고 고단한 인생입니다. 삶의 내공을 쌓으면서 해탈하여 이렇게 이제 내공을 쌓아서 해탈하면 법정스님처럼 세상이 우러러보는 거목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선임의 인생 팔자, 선임의 인생 팔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천관계가 이제 스타의 인생 팔자라면 이 중지공계는 이 선임의 인생 팔자. 예. 따라서 이 사람의 인생 팔자는 아동기에서 10대까지의 인생 초기, 그 다음에 20대에서 40대까지의 인생 중기, 50대에서 60대 이하의 인생 후기의 인생 후기까지 사업체의 대표자로서 이름을 떨칠 기는 없고, 만약 사업을 한다면 사업체의 이름 없는 이제 중천관계에서는 스타의 점수가 스타는 이름 있는 이제 이름을 떨치는 이제 그런 거라면, 이와 반대로 이 중지공계는 이름이 없는 유순한 실무자, 유순한 중간관리자, 유순한 지도자 또는 원로의 역할을 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의 장점은 이제 포용력입니다. 포용력. 양의 이제 양들이 이제 단점이 뭐냐면, 양은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래서 이제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 경쟁하고 갈등하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음은 포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누구의 의견이든지 경청하면서 이렇게 들으려는 그런 포용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포용력이 있습니다. 음의 장점인 포용력과 인내력을 발휘하여 사업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재를 등용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통합하는 등 전체를 단합시키고 안전 운행을 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적인 성향이 뭐냐면, 이제 모험을 좀 싫어하고, 양은 이제 좀 모험적이고, 그 다음에 뭐 사업을 확장하고, 그런데 음은 안전을 추구하는 이 보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은 또 이제 욕심이 좀 많습니다. 이기심 등으로 사업을 대외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사업이 부진의 늪에 빠지거나 실패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경계하고 보완한다면 안전하고 오래도록 경영하면서도 대외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예, 중지공계의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예. 이제 다음으로 이제 중지공계를 사계절로 보면, 씨앗으로 저장하는 겨울에 식물로 본다면 씨앗에 해당합니다. 원형이정으로 본다면 원형이정, 정에 해당하고, 인원에이지로 본다면 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본글의 주제인 행복으로 본다면 음의 유순한 휴식작용이 극에 도달하여 아무런 욕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천관계가 행복의 정상, 행복의 꼭대기라면 이 중지공계는 유한한 반대로 행복의 바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중지공계와 메슬로의 욕구 단계를 매칭을 시켜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지공계, 먼저 초여인 초육, 초육. 이 초육은 이제 생리적인 욕구에 해당합니다. 그 욕구가 발생하지 않아서 유순하게 휴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휴식하고 있는 상태. 욕구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리고 필자가 봤을 때 초육의 시기는 요즘 시절로 보면 1살에서 10살 미만의 아동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초육은 상하 좌우 어디에도 호응하는 자기의 짝이 없습니다. 상하 좌우 어디를 바라보아도 이 엄여만 있습니다. 엄여만 있으므로 자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리적 욕구와 그다음에 존중의 욕구, 이 생리적 욕구와 이 존중의 욕구가 이제 짝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같은 음이기 때문에 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음이나 양으로 자기 상태를 변화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기 짝이었기 때문에 욕구 조절하는 것이, 욕구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생리적 욕구를 낮추는 대신에, 낮추면 존중의 욕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존중의 욕구가 이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이 존중의 욕구를 이렇게 또 낮추면 이제 생리적 욕구가 또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이렇게 이제 짝이 있으면 서로 주고받으면서 상태를 바꾸면서 욕구 조절이 가능한데, 지금 초육은 자기 짝이었기 때문에 욕구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호인 6이, 예. 제일 먼저 초육, 그 다음에 6이, 그 다음에 63, 그 다음에 64, 65, 36 이렇게 있으면 요 6이, 는 이제 안전의 욕구에 해당합니다. 안전의 욕구에 해당합니다. 그 욕구가 발생하지 않아서 유순하게 휴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위의 시기는 10대의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유됩니다. 10대의 시기. 그리고 6위는 상하 좌우 어디에도 홍하는 자기의 짝이 없으므로 안전의 욕구와 자아 실현의 욕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음이나 또는 양으로 자기의 상태를 변화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6위와 이 64는 이제 자아 실현의 65입니다. 65는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인데, 지금은 자기 짝이 같은 음이기 때문에 자기 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서로 이제 욕구 조절이 불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3여인 63은 이제 이게 되어 있습니다. 63 애정과 소속의 욕구에 해당하며 그 욕구가 발생하지 않아서 유순하게 휴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3의 시기는 20대에서 30대의 청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63은 상하 좌우 어디에도 봉하는 자기의 짝이 없으므로 애정과 소속의 욕구와 자기 초월의 욕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음이나 또는 양으로 자기의 상태를 변화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후인 64는 존중의 욕구에 해당합니다. 그 욕구가 발생하지 않아서 유순하게 휴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4는 40대의 중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64는 상하 좌우 어디에도 홍하는 자기의 짝이 없으므로 존중의 욕구와 생리적인 욕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음이나 또는 양으로 자기의 상태를 변화 조절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육, 6이, 63, 64, 65, 상육. 상육이 있으면 이 64는 이 초육과 이제 짝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은 서로 음이기 때문에 지금 짝은 아닙니다. 그래서 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생리적인 욕구와 존중의 욕구가 변화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인 65는 이제 이게 되겠습니다. 65는 자아 실현의 욕구에 그 욕구가 발생하지 않아서 유순하게 휴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5는 50대의 장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65는 상하 좌우 어디에도 홍하는 자기의 짝이 없으므로 자아 실현의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음이나 또는 양으로 자기의 상태를 변화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65. 6효인 상육은 자기 초월의 욕구에 해당합니다. 그 욕구가 발생하지 않아서 유순하게 휴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육은 60대나 그 이후의 노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상육은
상하 좌우 어디에도 공간은 자기의 짝이 없습니다. 자기 초월의 욕구와 애중과 소속의 욕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음이나 또는 양으로 자기의 상태를 변화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제 중지공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중지공계는 중지공. 이 중지공계는 에너지를 축적하는 계, 에너지를 축적하는 상태. 그리고 중지공계는 이 제자들의 세계, 무지몽매한 중생들의 세상 또는 제자들의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욕구가 발생하지 않아서 휴식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지공계가 이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모든 이런 무지몽매한 중생들 또는 이러한 제자들이 조화롭고 그 다음에 원만하게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이 중지공부의 개사와 그 다음에 효사에서 이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지공계 개사 원문. 고는 원형하니 이빈마 지정이니라. 군자의 유유왕이니라. 선하면 미하고 화하면 덕하리니 주리하니라. 서남은 덕궁이요 동북은 상궁이니 안정하며 기라이라. 무슨 말이냐. 고는 크게 형통하고 그 다음에 암말처럼 유순하고 순정하면서도 정절 있는 자세로 곱게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임해야 이로우니라. 군자가 갈 바가 있을진데 앞서면 길을 잃고 앞장서면 길을 잃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서면 제후해줄 상대를 얻어 이로우니라. 이제 뒤에 서면 이제 제후해줄 상대는 이제 스승이겠죠. 스승.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스승이 앞장서고 스승이 앞장서면 이 제자는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해도 됩니다. 이 제자가 앞장서려고 하면 일이 꼬입니다. 일이 꼬여. 그래서 스승은 앞장서고 제자는 뒤따르고 그것이 이 주요 개사에서 알려주고 있는 처세의 핵심입니다. 서남쪽은 벗을 고 서남쪽은 이제 평탄한 지역입니다. 동북쪽은 벗을 이러니 동북쪽은 이 산악지역입니다. 산. 편안히 고다 기라니. 공자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공자님. 고는 지극히 부드럽되 그 작용은 움직임이 강하고 그 형태는 지극히 조용하대. 지금 이제 휴식하고 있으니까 조용하지 않습니까? 덕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은 겸양하는 덕을 지니고 지금은 제자가 스승을 쫓듯이 겸양한 덕을 지니고 있습니다. 남을 뒤쫓아 처신함을 촉구하지만 그러는 속에서 제후해줄 상대를 얻어 이롭고 제후해줄 상대 즉 스승입니다. 일정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곧 곤의 위대한 힘은 만물을 포용하여 크게 성장 발전시킵니다. 그러므로 곧 그 법칙을 간단히 말하면 순종하는 덕입니다. 순종하는 덕. 이 스승, 제자가 스승에게 순종하는 것.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는가. 순종해서 겸손하게 배우는가. 그것이 바로 이 중지공계의 덕입니다. 오직 하늘을 쫓으면서 적시에 그 법칙을 순행하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예, 공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설과
해설은 이제 뛰어넘고, 다음으로 이제 중지공계의 효사를 주역 해설 참고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 초유, 초유, 6이, 63, 그 다음에 64, 65, 상류 이렇게 있는데 초육을 봅니다. 초육은 이상하면 경빙이 제한이다. 무슨 말이냐? 초육은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 초육은 지위가 가장 제자들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제자들에도 지위가 가장 낮은 지위의 그 제자입니다. 이 초육은 어떠한 제자냐면 국민급 제자입니다. 국민급. 초육은 이제 이 국민급 제자. 지위가 가장 국민급 제자를 할 수 있고, 예, 공자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선을 쌓은 집은 반드시 경사가 넘치고 불선을 쌓은 집은 반드시 재앙이 넘칠 것이니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시해하게 되는 일은 하루 아침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연유하는 바가 점차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제 악을 쌓아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악을 쌓으면 악인이 되고 선을 쌓으면 선인이 됩니다. 예, 저를 읽으면 악의 징조를 분별하여 미리 대책을 강구하는 일에 손을 쓰지 못한 데 말미암은 것이니 여기서 말하기를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이른다 한 것은 엄의 일이란 점차 쌓여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엄의 이제 특성은 엄의 특성은 축적하는 겁니다. 축적. 조금씩 쌓는 겁니다. 축적. 엄의 장점입니다. 엄의 특성. 예. 쌓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 모으는 것을 좋아합니다.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 엄의 특성. 그리고 그러니까 배우고 모으고 하는 것이 이제 커지면 이 엄이 결국에는 이제 양으로 또 변합니다. 양으로. 자기의 축적한 그 에너지를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궁극에는 이제 발산을 하게 됩니다. 양으로 되면서 발산. 이 초육은 가장 지위가 낮은 국민급 제자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모은 것이 이제 축적한 것이 적기 때문에 뭐 양으로 이렇게 변화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예, 상정과 해설은 이제 뛰어넘고 다음으로 유기를 살펴보면 이 유기 초육 그 다음에 유기 63 그 다음에 64 65 상류 이 유기는 장군급 제자입니다. 장군급 제자. 장군급 제자. 네. 63은 도지사급 제자. 그 다음에 64는 장관급 제자. 65는 대통령급 제자. 상륙은 국가 원로급 제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장군급 제자는 직방대라. 불섭이라도 무불리하니라. 무슨 말이냐. 6위는 곱고 반듯하고 큰지라 그 덕을 본받기만 한다면 힘들어 익히지 아니하여도 만사가 순조롭고 이롭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 이제 6위는 장군급인데 이 65, 이 대통령급과 이 짝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지금은 이제 서로 엄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짝은 아닌데 이 6위가 뭐 엄에서 양으로 변하든가 또는 이제 65가 양으로 변해서 95가 되면 서로 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자가 무슨 공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공자왈. 직은 자리가 중정의 바른 자리에 위치했음을 말한 것이요. 방은 그 행실이 어려움입니다. 본시 군자란 공경한 자세를 지녀 내적인 마음을 바르게 하고 사회에 맞는 처신을 함으로써 외적인 행위의 방정을 기합니다. 이렇듯 공경한 자세와 사회에 맞는 처신을 하게 될 때 그의 덕막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수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보면 이 장군이 이제 이 대통령의 그 명령을 잘 이렇게 수행하기만 해도 됩니다. 잘 명령을 잘 받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게 자기의 능력을 뭐 발휘한다 해서 이제 항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이제 뭐 혁명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겠죠.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겠네요. 쿠데타 같은 걸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기는 이제 음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겸손하게 잘 따르는 그런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처럼 이렇게 공경하게 뜨는 상태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방대 불선무불리라 한 것은 곧 학설한 신념을 가지고 그 행하는 바에 의심을 갖지 않는 자를 두고 말합니다. 네, 6위. 이제 다음으로 이제 6.3을 살펴보면 6.3은 이제 도지사급 제자인데 6.3은 함장 가정이니 국정왕사하여 무성유종이니라. 무슨 말이냐? 6.3은 아름다움을 머금어 곱게 하는 것이니 꼭 왕의 일을 쫓아서 이rum은 없으나 마침은 있으리. 이제 왕의 일을 이제 쫓게 된다. 왜냐하면 6.3이 이제 초육, 6이, 6.3, 6.4, 6.5, 그다음에 상육이 있는데 이 6.3은 이 상육과 이제 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육은 이제 국가원로니까 국가원로는 이제 저 왕의 일과 이렇게 이제 왕의 일에 이제 서로 이제 관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공자님께서는 음이 비록 아름다운 전을 지니고 있어도 이를 속에 간직한 채 왕의 일을 쫓을 뿐 자기가 앞장서서 그 공적을 이루려 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땅의 도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앞장서서 공적을 이루려 들지 않는다. 쫓을 뿐. 이게 땅의 도리랍니다. 이게 이제 이 효사에서 이제 알려주는 이제 그 비법입니다. 비법. 그러니까 그 쫓을 뿐입니다. 자기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팔로워, 추종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해도 원만하고 조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땅의 도이며 부인의 도이며 이게 신하의 도이며 도입니다. 땅의 도는 이렇다. 자기가 앞장서서 그 공적을 이루려 하지 않지만은 결국에는 하늘을 대신하여 유종의 미를 남긴 데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결실을 거두는 것은 이제 결실을 거두는 땅, 하늘의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추동, 생장수장, 원형이죠. 이것을 따라서 이제 이 땅이 이제 그것을 따라가면 결국에 땅에서 이제 씨앗, 열매를 맺고 이제 씨앗을 거두는 땅입니다. 그건 이제 어떤 그 큰 대업을 이룰 때 그 임금이 이제 이렇게 추진하지만 결국에 그 대업을 이루는 것은 신하가 결국에 대업을 이룹니다.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결국 장군이 이순신 장군처럼 이렇게 일단 결국엔 신하들이 그 결실을 거둡니다. 유종의 미를 거둡니다. 예, 상정과 해설은 이제 건너뛰고 이제 다음으로 육사는 이제
육사는 장관급 제자. 육사는 관랑이면 무구며 무해이래. 육사는 관랑. 예, 육사 무슨 말이냐? 육사는 주머니를 매다 밖으로 드러남을 지향한다면 허물도 없으며 명예도 없으리라. 예, 공자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문헌전 육사. 천하는 음양 두 기운의 작용이 조화되고 변화하면 초목이 번성하지만 음양 두 기운이 이렇게 조화로우면 초목이 번성합니다. 그 작용이 배석하면 현인이 숨습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갈랑무구무해라고 한 것은 이는 아마도 언행에 대한 근신을 촉구한 말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라의 장관급 되는 이 제자는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서 예, 말 한마디 잘못해서 천당에서 지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장관급은 특히 말 조심을 잘 해야 됩니다. 예, 다음 상종과 해설은 이제 띄어놓고 유고. 유고는 이제 대통령급 제자입니다. 대통령급 제자. 대통령급 제자. 대통령급 제자. 유고는 황상이면 원길이라. 무슨 말이냐? 유고는 누런 침하면 크게 길어요. 공자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문헌전 유고. 군자는 내면을 공의 덕으로 충만시키고, 이 공의 덕은 이제 축적하는 겁니다. 배우는다. 따르면서, 그러니까 스승을 따르고 지도자를 따르면서 축적하는 것입니다. 축적하는. 이 공의 이치에 통달해 자기의 위치를 바르게 하고 그 속에 몸을 두고 생활합니다. 그래야 내면에서 충만한 아름다운 덕은 그의 사지를 비롯한 온몸에 넘치고 나아가서는 그가 하는 일이 이래까지 표현하니 지극한 아름다움. 이 대통령급 제자, 대통령급이 제자가 이 고뇌의 덕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면 이 대통령급 제자가 이 서성, 천하의 이 서성들에게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하고 모두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대통령이 이제 제자로서 이렇게 물으면 이 서성들이 이렇게 지위가 높은 이러한 제자가 물으면 대답을 해줍니다. 이렇게 다스리면 이 나라가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서성들의 이 서성을 잘 만나야 됩니다. 이 서성의 천공, 이 택도 없는 이 천공한테 물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참다운 스승에게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 천하의 스승들, 인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인재들 곁에다 모셔놓고 그 좋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찾아보면 숨은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 인재들 등용해야지. 등용하고 그다음에 이 인재들이 알아서 일을 할 건데 참 우리나라 지금 현실을 보면 뭐 인사청문회 하는 거 보면 그 많고 많은 인재 중에 하필이면 저런 사람을 인사청문회를 하고 정말 열받습니다. 열받아. 이 대통령급 되죠. 이 유구와 같은 이런 권위덕을 가진 대통령이라면 올바른 인재, 어떠한 인재, 인재를 등용하는 거 이렇게 묻고 이렇게 그다음에 포용하고 등용하는 그게 바로 이제 유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종과 그다음에 해설을 건너뛰고 다음으로 상육은 이제 국가 원로급 제자인데 국가 원로급 제자인데 이제 지위가 이제 가장 높습니다. 지위가 보면 이제
초유, 62, 63, 64, 65, 상륙. 상륙이 꼭대기입니다. 꼭대기. 지위가 이제 가장 높은 이제 제자인데요. 상륙은 용전 우연이 기열이 현황이에요. 무슨 말이냐? 상륙은 용이 들에서 사오니 그 피가 금고 누르도다. 지금 이제 싸우고 있는 거죠. 지위가 너무 높아서 이제 예. 하여튼 지위가 이 상륙의 자리가 이제 또 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공자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문헌전 상륙. 음이 강성하여 양에 견줄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양은 반드시 음과 싸운다. 예. 이 이제 이 국가 원료인데 이 지위가 높으니까 이제 이게 엄청나게 많은 이제 축적을 했습니다. 축적을 했기 때문에 이 음이 이제 양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양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은 리더,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주장을 펼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양의 뜻은. 그러니까 이 상륙이 상구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륙은 이제 반드시 이제 양과 양은 이제 서로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싸우는 것은 뭐 국가 원로와 뭐 대통령이 싸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음이 양의 존재를 숭앙하지 않으실 만큼 양을 무시하는 데서 기납니다. 지위도 높고 많이 축적했으니까 이제 양을 이제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이라고 했습니다. 용, 현황. 그러니까 용이 들에서 싸운다. 그러니까 국가 원로급 이제 제자니까 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은 어디까지나 아무리 강성할지언정 음은 음의 물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신하가 아무리 지위가 높고 근세가 높다 하더라도 신하는 신하일 뿐입니다. 그래서 피를 말했습니다. 금고 누른 것은 천지가 섞인 것이니 검은 것은 하늘이요 누른 것은 땅입니다. 지금 이제 하늘과 땅이 지금 이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세종대왕 시절에 이제 세종대왕이 이제 죽고 나서 이제 그 신하들 중에서 김종서 장군이 이제 원로로서 이제 국가 원로로서 신하로서는 최고였습니다. 세고 상류 원로급 신하였는데 세종대왕이 이제 죽으니까 이 김종서가 이제 지위가 워낙 높아서 이제 설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세조가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이 세조와 이 김종서가 서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이 땅이 이제 서로 싸움을 합니다. 용전무야, 용전. 그래서 누런 피가 난다. 예. 하여튼 이 상륙의 자리가 상당히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은 이 상륙에 대한 처세를 위해서 특별하게 용육을 만들어 놨습니다. 용육을 찾아보겠습니다. 용육은 이영정하니라. 무슨 말이냐? 용육은 길이 고든 정지를 지키는 자세로 임하여야 이루어니라. 길이 고든 정절. 무슨 말이냐? 신하는 신하로서 이렇게 마감을 해야 됩니다. 신하로서. 자기가 아무리 이제 지위가 높고 근세가 높다고 신하가 이렇게 임금이 되려고 하면 혁명이지 않습니까? 임금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고뇌도는 신하는 신하이도로서 끝까지 신하로서 정제를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비가 죽고 나서 제갈공명이 국가 원래였는데 제갈공명은 죽을 때까지 신하로서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지가 지어진 시기가 뭐 지금 한 거의 뭐 2000년 되나요? 하여튼 몇천 이렇게 천몇 년이 이렇게 이제 지나도 제갈공명은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하로서의 도를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그 이름은 끝까지 남는 것입니다. 하여튼 고든 정절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이제 용육, 겸손하게 끝까지 지키는 것이 용육의 처세술이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져서 빠른 속도로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공문의 중지 공개는 필자가 봤을 때 대한제국이 경술국치를 당하여 일본 제국에 병합되어 멸망한 사건이 연상되는 기며, 경술국치는 일본의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대한제국의 나강총리 대신 이완용이 경술년 8월 20일에 한일 병합조약을 체결하고, 이 매국노 이완용이 한일 병합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을 일주일이 경과된 8월 29일에 순종 황제가 그 조칙을 발표함으로써 순종 황제, 고종 황제가 물러나고 이제 순종 황제가 이렇게 이제 올랐는데, 조칙을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 이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된 사건인데 경술국치, 이리하여 한국의 국어는 일본어가 되었으며 한국인은 일본인이 되었고, 태조 이승계가 세운 조선은 500년 만에 더 나아가서 당군조선 이래로 4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한민족 세습 왕조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멸망한 사건입니다. 경술국치를 당하여 대한제국의 황제 자리를 잃고 망년자실하고 있는 고종은 유순한 상륙에 해당하고, 고종은 이제 유순한 상륙에 해당하고, 한일 병합조약을 발표한 순종 황제는 유순한 유고에 해당하고, 한일 병합조약을 체결한 매국노 이완용은 유순한 육사에 해당하고, 경술국치로 직위를 잃고 망년자실하고 있는 지방단체장은 유순한 육삼에 해당하고, 경술국치로 직위를 잃고 망년자실하고 있는 군부는 유순한 유기에 해당하고, 경술국치로 나라를 잃고 망년자실하고 있는 우리 백성들은 유순한 초육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본계에서는 유순한 엄이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면서, 이 엄의 장점은 휴식하면서 충전하면서 그리고 가르침을 배우는 이러한 장점을 발휘하면서 자신의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엄의 단점은 자기의 주장이 없습니다. 주장이 없고, 그 다음에 좀 게으릅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찬스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게으름.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데 따라서 중지공개 전체의 특성이 판가릅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사항은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네, 뛰어넘고 이것도. 이제 요약을 하면, 이성과 같이 중지공개는 모든 효가 음효로 이루어졌는데 에너지를 내부로 모으는 음의 유순한 휴식작용이 극에 도달한 상태이며, 모든 효가 본계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상하 좌우 어디를 보아도 서로 호응하는 자기 짝이었기 때문에 마치 이 자동차에 브레이크만 있고 가속하는 엑셀이 없어서 달리지 못하고 멈춰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멈추어서 이렇게 휴식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맹마한 목매한 중생들, 중생들, 이러한 제자들이 자신들이 무지몽매함을 깨쳐줄 부처님, 이 스승이 없었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무지몽매한 채로 살고 있는 상태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의 특성은 과제가 주어지면 양처럼 자기 스스로 빨리빨리 해답을 찾으려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로 에너지를 소모해가면서 과제의 해답을 찾기보다는 느긋하게 다른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의존하면서 과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리고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국가의 과제를 제기하여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전문가 또는 서성 또는 이런 뭐 이제 그 유능한 인재에게 해결을 부탁하거나 의뢰하여 그 해답을 수용, 즉 선택하고 수용하는 유순한 심자, 유순한 중간 관리자, 유순한 지도자의 그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중지권 시절에는 천하 백성들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훌륭한 포용력, 훌륭한 포용력. 임금이라면 이제 이 나라를 행복하게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경청을 하고, 그 다음에 유능한 인재를 찾기 위해서 찾으려고 이렇게 항상 살펴야 되고, 하여튼 이러한 포용력, 이런 포용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올바른 도덕성 등이 훌륭한 부드러운 이런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면 국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도력을 갖추고 발휘하는 것이 성공과 행복의 열쇠가 되며 중지권 시절의 필수 덕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지공계는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자기 처우의 욕구 등 음의 유순한 휴식작용이 극에 도달하여 아무런 욕구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천관계가 행복의 정상이라면, 행복의 꼭대기라면 이 중지공계는 이 행복의 바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이제 중지공계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음의 유순한 휴식과 양의 강건한 활동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수화기제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금까지 본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수화기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역 행복 처세술 본 강의에 대한 교재를 구입하시기를 원하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하여 산천인이 더보기란에 이렇게 주역 행복 처세술 종이책과 그리고 전자책을 쉽게 구입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서점의 주소를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주역 행복 처세술 교재를 구입하시기를 원하는 시청자 여러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